안녕하세요. 식품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푸드닥터 통합의학 박사 박찬호입니다. 관절 건강하고 뼈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점들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관절 건강, 근육, 체지방 감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절 주변에 보면요, 이 근육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육 주변으로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힘줄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자꾸 발목이 삐고 할 때는 인대가 나갔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인대 관리,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도 관계됩니다. 모 TV에서 나온 안성재 셰프, 유명한 요리사죠. 안 셰프는 청경채 인김 정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저도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운동,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영양소를 챙겨야지 우리의 관절과 뼈가 건강한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건강, 그리고 근육과 체중에 대한 얘기 이번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절 구성 성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절이 참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관절에는 연골이라는 물렁뼈가 있는데요. 이 물렁뼈가 뼈와 뼈 사이에 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연골은 70%가 마모되어도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관리를 안 하고요, 나중에 마모가 많이 되었을 때는 통증이 심해집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계속 세포가 죽고 살아나고 하는데요. 그거는 혈관이 있어서 좋은 영양소를 보내주고 노폐물을 다시 빼가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재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계속 뼈 주사 맞고 연골 주사 맞고 하다가 나중에는 인공관절로 대체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쓸 수 있을 때까지 써야 되거든요. 치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전에 구성 성분을 좀 넣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연골을 뭐로 만드는지 아신다면 되는 것 같고요. 또 염증도 좀 잡아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류마티스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고요. 또 퇴행성 관절염은 아무래도 노화 증상의 일종인데 증상은 비슷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관절의 연골의 구성 성분으로 식이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항염 성분을 가지고 식이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만든 제품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연골의 구성 성분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글루코사민입니다. 글루코사민은 과거에는 게와 새우의 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래서 좀 요즘 좋아진 것은 식물성 글루코사민도 나왔습니다. 글루코사민은 대표적인 연골의 구성 성분으로서 연골이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연골뿐만 아니라 뼈나 손톱, 머리카락과 힘줄의 구성 물질이기 때문에 근육과 뼈에 딱 붙어있는 부분이 힘줄이거든요. 이 힘줄도 아주 건강해야 되겠죠? 손톱이나 머리카락, 노화 현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일석삼조 사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콘드로이친도 이 성분이 될 수 있고요. 또 한방에서 주로 쓰시는 홍화씨도 뼈를 단단하게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항염, 염증을 없애주는 건 뭐가 있냐 하면 대표적인 게 MSM이라고 있습니다. MSM은 식이유황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는데요. 일본의 온천을 여행을 가시면 유황 냄새가 많이 나죠. 유황은 몸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이건 독입니다. 그래서 유황을 그대로 먹었을 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식이유황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MSM인데요. 제 주변의 분들도 MSM을 먹고 많이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많은 약사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열 많은 사람들은 MSM을 먹었을 경우에 부작용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여드름이 생기고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음인인 분들이 드실 때 더 효과가 크고요. 좀 몸에 평소에 열이 많이 나고 홍삼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분들은 MSM보다는 초록잎 홍합 추출물이라든지 보스웰리아 같은 다른 형태의 염증을 줄이는 것을 드시거나, 아니면 글루코사민, 가장 오랫동안 쓰였던, 가장 안정하다고 생각되고 가장 오래 쓰였다는 말은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 드셔봤던 게 별로 효과 없다면 다른 제품으로, 다른 회사 걸로 한번 드셔보시고요. 두 가지가 좀 결합이 된 게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항염 성분인 건 꼭
이 MSM만 있는 건 아니겠죠? 비타민 뭐 C라든지 E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기타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 또는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라고 불립니다.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항염 성분까지 있다면 일석이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뼈 구성 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그 다음 비타민 K까지 영양제로 챙겨주시는 게 좋겠고요. 비타민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비타민 A는 항산화도 있지만 뼈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세포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도 뼈 건강과 또 콜라겐이 이 결합 조직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뼈라든지 치아의 어떤 잇몸, 연골 이런 데 필요한 게 콜라겐입니다. 이 콜라겐이 잘 생성되려면 비타민 C가 있어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 꼭 드셔주시고요. 그 외에 비타민 K, 비타민 K는 이 칼슘이 몸에 있을 때 이게 혈관으로 갈까 뼈로 갈까 이런 것들을 방향을 제시합니다. 물론 더 중요한 대로 보내주겠죠. 그리고 뼈의 접합,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으니까 비타민 K를 따로 사서 드시기보다는 종합영양제를 드시면 비타민 K가 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피로에도 좋은데요. 각종 통증을 억제시킬 수 있는 좋은 영양제입니다. 그다음 비타민 B6는 또 진통작용에도 좋으니까 비타민 B9을 또 드셔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근육을 강화합시다. 관절 주위의 근육을 강화해야 되죠. 인대가 있겠고요. 근육이 있겠고요. 힘줄이 있겠는데요. 인대라는 것은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게 인대입니다. 힘줄은 근육과 뼈에 연결되는 부위, 거기 되게 딱딱하고 하얀색인 그런 것들이 힘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비 많이 뜯어 보셨나요? 저는 뭐 갈비 잘 못 뜯고요. 갈비탕이나 한 번씩 먹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붙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힘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런 데는 콜라겐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자꾸 먹어줘야 됩니다. 저는 영양소를 넣어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 일단 근육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근육 강화하는 데는 또 운동만큼 좋은 건 없는데요. 또 운동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의 강의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분조차도 운동도 중요하지만 또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근육이 생성되려면 먹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라면만 먹어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어떤 거를 먹어주면 근육을 강화할지 한번 보면 일단 단백질입니다. 누구나 다 예상하셨을 건데요. 근데 이 단백질을 삼겹살 3인분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한 단백질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닭가슴살, 계란 이런 것도 좋고요. 고기 중에서도 사태 같은 그런 기름기가 좀 적은 부위가 좋겠고요. 그게 용이치 않으시면 단백질만 싹 뽑아내서 만든 단백질 음식들이 있죠. 유청 단백질, 대두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또 좋은 걸 드셔보시면 상당히 효과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성장 호르몬을 더 활성화시켜 줍니다. 또 염증도 억제시키고요.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우리 키 크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도 크게 하고요. 또 더 젊게 만들고요. 그래서 좋고요. 또 미네랄도 필요합니다. 미네랄은 아주 소량만 필요한데요. 우리가 워낙 정제 탄수화물을 먹기 때문에 미네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무슨 제산제라든지 약을 먹기 때문에 먹었던 미네랄조차도 흡수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드시면 되는데 꼭 따지자면 아연이나 칼륨은 성장 호르몬을 높여주고요. 또 마그네슘도 근육을 좀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하는데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비타민도 필요한데요. 비타민 B는 통증 완화, 비타민 D는 근육의 성장, 비타민 K는 성장 호르몬을 높여주고 또 뼈 건강에도 좋고요. 그래서 이걸 또 추천드립니다. 근육을 강화시키다 보면 식이 조절만 좀 하신다면 체지방 감소도 시킬 수 있는데요. 체지방 감소, 특히 다이어트에는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저의 영상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녹차에 들어있는 바로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걸 제품으로 드시면 체내 지방을 연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겠고요. 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 또는 그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프락토올리고당이라든지 이눌린이라든지 이런 제품들로 또 드셔도 좋겠습니다. 식이섬유
탄수화물을 먹으면 좀 소화가 안 되는 경향이 있지만 포만감이 있어지고요. 또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호르몬을 한번 우리가 잘 만들어서 성장 호르몬을 높여주는 방법인데요. 성장 호르몬을 높여주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그 단계를 잘 밟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회장님한테 좋은 의견을 말씀드릴 때 바로 가서 얘기할 경우보다는 좀 내가 대리면 과장님한테, 이렇게 부장님한테, 상무님한테 이렇게 올라가면 더 좋습니다. 중간에 더 좋은 의견이 담길 수도 있고요. 제가 몰랐던 부분이 보완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세로토닌을 우리 몸에 생기면 행복해지고 또 식욕 억제까지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비타민 D, 비타민 B6 같은 게 있고요. 이게 잘 생기면 이제 잠이 잘 옵니다. 그럼 멜라토닌이 생겨서 수면을 잘하면 그 성장 호르몬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일석이조, 살도 빼고 근육도 생기고, 그리고 식욕 억제도 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잠도 잘 자고, 동시 발생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을 여러분 원하신다면 세로토닌부터 생각하시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오메가3 같은 거 이런 거 잘 챙겨 드시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관절하고 근육, 체지방에 대한 얘기를 짧게나마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영상, 뼈 건강에 대한 것도 같이 보시면서 노화 때 가장 힘들어하는 우리 관절 건강, 뼈 건강 같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